풀 수 있어야 돼. 이게 그 1차 부등식 활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외우면 당연히 못 풀고요. 저처럼 띵킹. 자, 의자를 X개라 두시고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까?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가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 앉을 건데 공평하게 뚱뚱하든 말랐든 한 의자에 5명씩 앉는데, 그러면은 학생이 8명씩 남고, 그러니까 5명씩 앉으면은 8명이 못 앉는 거예요. 지금 서 있어야 돼. 그럼 얘들 다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6명씩 앉을 거예요. 6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4개 남는데요.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 자, 봐봐. 일단 고정값이 있어요. 의자를 X개라 두고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총 학생 수가 일단 5X겠지. 근데 서 있는 애들 8명 더하기 8. 얘는 고정값입니다. 학생 수겠죠. 고정적인 학생 수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실 거고요. 자,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제 어렵다. 6명씩 앉는데요. 자, 의자가 여러분 X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냐면 X개가 있어. 자, 6명씩 앉으면 6명 앉고 6명 앉고 6명 앉고 6명 앉고 6명 앉고 6명 앉고 6명 앉으면은, 근데 마지막에 6명 다 앉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6명이 다 앉을 수도 있어. 어찌됐건 6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4개 남는데요. 의자가 4개 남는다는 거는 여기에는 학생이 한 명도 안 앉았다는 거거든. 잘 들어. 그럼 총 X개에서 4개는 공백이야. 아무도 없어. 4개 남았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한 명은 일단 앉았겠지. 왜? 한 명도 안 앉았으면 의자가 5개 남았다 했을 거란 말이야. 한 명이 앉아.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혹은 맥시멈, 미니멈으로 한 명은 최소한 앉아 있어야 되고, 최대 몇 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한 명 앉아야 되고 6명 앉을 수가 있죠. 좀 봐봐. 잘 봐. X개에서 여러분 6명이 확실하게 6명이 꽉 찬 의자의 개수는 X에서 몇 개를 빼면 됩니까? 다시 6명이 확실하게 라고 했어. 6명이 확실하게 앉은 의자의 개수는 전체 X개에서 몇 개를 빼면 됩니까? 너 집에 가기 싫어? 집중 안 하나? 나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닌데? 답은 5개예요. 여러분, 아니 X개가 총 있다고. 여기 4개는 아무도 안 앉았어. 여기는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6명이 앉을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의자에는 6명이 다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애매한 의자예요.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최소 한 명은 앉았을 거고 최대 6명이 앉았겠죠. 수아야, X개 중에 6명이 확실하게 앉았다고 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X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X 빼기 5. 그러니까 이만큼의 의자의 개수에는 6명이 빼곡하게 다 앉았다고. 그럼 여기에 앉은 학생의 수는 6X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거기에 최소값은 1. 얘는 고정값인 거고. 다음 주어진 조건으로 학생 수가 최소값은 이거라고. 4개가 남았다고 쳤으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어렵다고, 이게. 왜 이게 죄송해요. 6x 빼기 5죠. 죄송해요. x 빼기 5에 대해서 여성이 x 빼기 5에 대해서 6명이 가득 차 있고 그걸 6 곱하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최소한 한 명 앉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6 곱하기 x 빼기 5에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 부등식 푸는 거야 뭐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말 그대로 절대값이 있는 1차 부등식 푸는 겁니다. 뭐 개념은 없고요, 여러분. 있긴 하지. 설명해 줘야겠구나.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일단 어떤 걸 공부하는지부터 절대값이 포함되고 1차 부등식이니까 뭐 이런 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걸 푸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걸 풀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걸 푸는 거예요, 목적은. 자, 그 전에 절대값의 뜻부터 살짝 생각해 봅시다.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잘 들어. A가 양수일 때 이런 부등식은 이렇게 풀고, 왠지는 몰라. A가 양수일 때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이렇게 되고. 외우지 마시고요. 잘 봐요. 절대값의 뜻을 안다면은 저게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절대값의 뜻이 뭐냐면은 혹시 아는 사람? 뭐 틀린 말은 하죠. 표현하진 않는 거. 수학적으로 수직선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절대값의 뜻을 모르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수직선에서 원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의 거리, 얘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2의 절대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절대값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그을 수 있고요. 자, 중간에 0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 자, 이게 실수니까 여러분 수직선에는요, 여러분이 쓰는 실수에 대응되는 점이 무조건 있어요. 내가 딱 그냥 내 임의로 한 칸을 1이라 두면 이 2라는 실수는 당연히 이 점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2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 거리, 디스턴스. 수아야, 거리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뭡니까, 수아야? 대부분 뭐긴 한데 가끔 그게 나오긴 해. 양수이거나 음수요? 거리가 음수면 0이죠. 거리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에서 그냥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양수긴 하죠. 절대값이 0인 건 지 혼자 0밖에 없지만 절대값이 양수인 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기본적으로 양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0도 될 수 있습니다. 빠르군. 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고 치면은 이거의 의미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실수를 내가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이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3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뭐뭐의 절대값, 획이 졸라 많아요. 수학은 기호의 절약의 경제성이 학문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개념을 알아라는 거죠. 왜냐고 묻지 말고 절대값의 뜻이니까. 수직선에서 원점과의 거리를 절대값이란다. 그럼 봐봐! 간다. 이제 진짜 어떤 x의 절대값이, 자, 일단 재밌게, 자, 영준아, 이거 만족하는 x 있을까 없을까? 왜 없습니까? 음수라서. 아니 봐봐,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 값이, 너희가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한 x가 없죠. 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가 뭐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해가 없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도 막 이거 써가지고 막. 자, 그럼 일단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수아, 이거 만족한 x 하나만 얘기해볼래? 2, 1, 마이너스 1, 0, 뭐 많잖아요. 1.1, 마이너스 1.1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는 물론 방정식의 해처럼 딱 x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범위로 표현해야 되죠. 왜? 이걸 만족한 x가 너무 많으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x를 다 해라고 적은 거랑 진배 없으니까.
그럼 봐봐.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봐봐. 자, 0이 있고, 자, 3이 된다는 거는 거리가 3이 되는 딱 그 경계선을 생각을 해봐. 그럼 이 x는 여기 안에 살아야 될까요? 바깥에 살아야 될까요?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x가 이 경계, 절대값 3이 되는 거 일단 찾아야 되겠지. 일단 그 느낌적으로 일단 찾아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x들은 당연히 다 성립하겠죠. 너희가 점을 어디 찍든 간에 거리는 3보다 작을 수 없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는 여기 안에 살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 그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거리라는 개념만 아시고 직관적으로 야 3보다 작으려면 요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절대값 x가 3보다 크대. 그 말은 뭐야?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절대값이 거리가 3보다 작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존재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4 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뾰족할 때 그때는 사이값, 절대값 x 쪽으로 아가리 벌렸을 때는 바깥값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마이너스 a랑 a는 자, 어떤 숫자 이 a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a가 되도록 하는 숫자가 두 개잖아요. 보통 0이 아닌 이상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게 만약에 4면은 내가 지금 사이 값이라고 한 거는 어떤 사이의 값이냐면 절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숫자가 두 개인데 마이너스랑 4잖아. 그거의 사이 값이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4잖아. 그러면 내가 아가리 벌리면 바깥값이라 했잖아. 그 머릿속을 일단 떠올릴 수도 있어야 돼. 바깥값이긴 한데 기계적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깥값인데 바깥값이라는 거는 3이 되도록 하는, 절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숫자 두 개 중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절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왼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값이 큰 값이 4인데 4보다 크거나, 이렇게 표현을 이제 기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어. 절대값 x가 7보다 작다. 절대값 x쪽으로 지금 뾰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이값 뭐랑 작은 거랑 큰 거에 당연히 사이값인 거고, 절대값 x가 9보다 크다. 절대값 x 쪽으로 아가리 벌렸네. 그럼 바깥값인데 작은 거보다 작거나, 여기서 작은 거 이제 무슨 말, 의사소통 되시죠 우리끼리?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값 x 빼기 1이 4보다 작대. 이래도 굴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안에가 항이 하나였던 게 그냥 두 개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안이, 자, 뾰족할 때는 내가 사이값이라 했죠. 뭐랑 작은 거랑 큰 거의 사이값. 그러니까 양변에 풀 1 하면 x값 나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은, 자, 아가리 벌리면 바깥값이라 했죠. 그럼 바깥값이라는 거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바깥값이라는 거는 큰 거보다 커야 된다. 당연히 마이너스 1 이항 해서 답 구하시면 되겠죠. 자, 3번은 근데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 절대값 x 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볼까? 5는 너무 크다. 2랑 3이라 합시다. 자, 0이 있고 1 있고 2 있고 3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어요. 자, 절대값이 여러분 2랑 3 사이여야 된대. 그러면은 여기 살아야겠죠, 당연히. 여기 살면은 절대값이 2보다 작을 거고, 당연히. 여기 살아버리면 절대값이 3보다 커버리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절대값이 딱 2랑 3 사이겠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거는 얘 이거나
혹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을 수 있죠. 절대값이 여기 있는 점들은 어찌됐건 거리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거예요.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걸 막 자리 바꾸고, 이것도 자리 바꾸고, 왠지도 몰라, 애들이.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것도 안 외웠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이거 두 개는 기계적으로 내가 말한 작다는 사이값, 크다는 바깥값, 3번은 진짜 안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절대값 정의를 써서 너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풉시다. (1번) 선생님 가라사대 절대값이 뾰족하다 3. 자, 그러면 무조건 사이값이라 했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사이값이다. 뭐? 절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두 값의 사이값이다. 자, 양면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시고요.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부등식의 해가 구해집니다. 자, 두 번째. 잘라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부등식에 3개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립부등식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쪽으로 뾰족하고 5.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일단 풀어내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쪽으로 아가리 벌렸죠. 그럼 내가 뭘 했어? 바깥값입니다. 바깥값이란 건 절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두 수 중에 작은 값, 즉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아직 정리가 덜 됐네. 마이너스 1 이항하면, 혹은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플러스라면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식. 자, 사이값이네요. 사이값.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5랑 5의 사이값이다. 자, 양변에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둘 다 만족시켜야겠죠. 자, 그러면은 부등식을 빠르게, 연립부등식을 빠르게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무조건 수직선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 숫자들 있잖아요. 오름차순으로 세팅하세요. 마이너스 4. 간격은 무시하시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4, 6.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한 영역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고 바깥값.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식을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4랑 6의 사이값이에요. 자, 초록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는 것은, 두 줄이 겹치는 곳은 여기랑 여기죠. 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이거나 x는 4랑 6 사이이거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하나 남았냐? 아, 하나 남았죠. 이것만 합시다. 자, 문법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영어 진짜 잘 못해요. 벗다? 테이크 업? 테이크 오프? 맞나? 몰라. 일단 이게 앱솔루트 맞니? 절대적인? 스펠링 아는 사람 있나요? 저보다 영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앱솔루트, 이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겠지? 절대적인. A, B, S, O, U, L. 아, 맞는 것 같다. 절대의.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아, 소울이 아니라 술 이름에 이런 것도 너희 정서에 안 좋나? 뭐 있어요? 앱솔루트. 뭐 전 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 만약에 너희가 절대값을 봤다면은 너희들은 그 절대값을 무조건 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벗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우리. 그래서 절대값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문제가 쌤 이것도 그냥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적으로 입 벌렸네요. 그러면 얘의 바깥값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얘가 딱 상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얘가 5 이런 게 아니잖아요. 3x 플러스 7이니까 그렇게 못 푼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아까 방금 유형이랑 구분을 굳이 짓는다면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는 식의 반대편에 뭐가 없다? 뭐가 있다?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진 상수가 아니라는 거지. 혹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게 두 개거나 이럴 때는 지금 같은 유형으로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절대값을 벗겨서 문제를 푸실 거예요. 이거 애들 어려워하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막 자,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된다? 순차적으로 입 벌렸으면은 원래는 바깥값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가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배울 거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접근할 건데 어떻게? 절대값을 벗겨야겠다.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얘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우리가. 절대값을 벗기려면 이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은 당연히 여기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두 개로 너희가 찢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근거가 뭐라고? 왜? 이 과정이 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중학교 때 풀듯이 그냥 풀면 안 된다고. 그게 절대값을 벗기기 위한 명분을 여기다 써놔야 된다고. 자,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무조건 음수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벗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1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x 넘어가면 4x가 되고 4x 쪽으로 뾰족하고 7 넘어가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9.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답입니까? No. 답이에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영준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식을 쓴 거는 얘의 mother 혹은 명분이 뭐냐면 이 대전제 하에서 내가 이렇게 식을 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아니, 애초에 이렇게 식을 쓴 거 자체가 이 x가 이럴 때만 얘를 쓴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얘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근데 결국은 너희가 쓴 답이 무조건 답이 아니라 이 답이 되면서 얘도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너희가 지금 이 답은 얘를 풀어서 나온 건데 얘의 엄마는 진짜 얘거든요. 얘라는 명분이 없으면 절대로 이 식이 안 나왔겠죠? 음수라는 그 명분이 없어지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쓰면 된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이거 수직선에 표현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분의 9는 누가 더 오른쪽에 있을까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왼쪽에 있죠? 더 작죠? 두 줄인 걸 체크를 합시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이거. 답 맞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답으로 써도 상관이 없네요. 왜? 여기 있는 건 다 여기를 만족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보다 크거나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겨도 상관이 없죠. 자, x 넘기면 2x 쪽으로 뾰족하고 7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5. 마찬가지로 얘는 답이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왜? 애초에 내가 이 푼 식 자체는 얘를 풀어서 나온 건데 이렇게 식을 쓴 것 자체가 마이 맘, 나의 명분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시켜줘야 되면 결국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더 크노? 얘가 더 크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죠.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보다는 크다. 아, 둘 다 만족하는 거는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이거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는 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는 해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 한다고 애들이 좀. 2번 풀고 쉬고하도록 합시다. 봐봐. 이거 그냥 딱 봐도 x에 100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안 될 수도 있나? 봐봐. x에 만약 100 넣잖아. 얘 101. 얘 100 넣으면 90 마이너스 97인데 절대 97 무조건 6보다 크죠? 아무튼 해가 좀 많을 것 같죠?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 아까는 딱 절대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 즉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여기서는 두 개로 봐야 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마이너스 1이랑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 3. 이게 다 경계가 되고요. 자, 헷갈리면 이렇게 수직선을 쓰세요. 수직선을 그리시고 자, 마이너스 1 써놓으시고 3 써놔. 간격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내가 1분단 해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얘가 빵꾸 뚫으면 안 됩니다. 아니, 첫 번째 빵꾸 뚫었죠. 두 번째에서는 빵꾸를 채우고 3에서는 또 빵꾸를 뚫고 여기서 2번째 분단, 두 번째 분단에서 내가 해를 찾아볼 거고 자, 3에다가 지금 빵꾸를 뚫었으니까 3에다가 채우고 3보다 큰 쪽에서 내가 3분단으로 찾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런 의문을 갖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닫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상관없어요. 근데 국룰이라고 암묵적인 룰이라고 국룰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어른들도 알더라. 이제 국룰이라고 하면 국룰이에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국룰을 지켜야 됐나? 국룰을 안 지키면 경찰서를 가죠. 어찌됐건 보통 빵꾸 뚫고 여기 채우고 빵꾸 뚫고 채웁니다. 채우고 뚫고 채우고 뚫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치만 그냥 국룰을 따르세요. 발음도 국룰을 따르세요. 여러분. 괜히 헷갈리니까. 자, 1분단에서 내가 해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만 내가 해를 찾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도 음수죠. 여기서는 음수죠. x가 마이너스 1,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음수. 여기서는 양수죠. 너희가 음수 아무거나 넣어봐. 다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양수니까 이 범위에서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자,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2x 쪽으로 뾰족하고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2인데 6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마이 맘이 얘라서 그래요. 자,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 마이너스 1보다도 작고 마이너스 2보다도 작으려면 마이너스 2보다 그냥 이게 바로 근이라고 쳐도 상관이 없겠다. 자, 이 두 번째 분다. 쌤, 이거 둘 다 빵꾸 뚫으면 안 되나요? 그럼 안 돼요. 왜? 모든 x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둘 다 빵꾸를 뚫으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모든 x를 다 조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니까 만약에 아니야 그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내가 x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면 봐봐. 얘가 3보다는 작으니까 x가 3보다는 작으니까 3에서 3보다 작은 걸 빼면 양수죠.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고
4는 6보다 크다. 이상하잖아 지금.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x는 너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만족 안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 해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이것 자체가 해가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x 다 넣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4가 6보다 크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 나왔으니까 얘는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세 번째, 3분단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는 거고요. 자, x가 3보다 커버리면 어찌됐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x가 3보다 커버리면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x 이렇게 나와요. 자, 동량 처리하면 2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서 플러스 8이니까 x가 4보다 크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거? 이거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근으로 잡힐 수가 있겠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면은 저 부등식은 만족을 한다.